많은 기자들이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청취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는 여당이라서 거꾸로 순서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불후의 명저인지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음악이 이제 나가고 방송하시고 후폭풍이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김어준 공장장 이 방송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힘든 한 주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치렀죠. 전쟁통에는 부모, 형제, 자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무슨 염치로 그것도 온전한 상태에서 지난주 한 20일 만에 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는 각오는 했지만은 너무나 아팠죠.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는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나왔냐 이런 얘기. 사실상 이 방송 제가 출연 안 하고 그냥 한동안 잊혀져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그렇게 나는 조언 안 하셨나요 혹시? 지금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 저렇게 네. 자신을 비워내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 삶을 포기한 저런 삶까지는 말씀. 아니고요. 삶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구나. 이런. 김성태 의원님의 그 과거의 젊은 시절에 중동 근로자로 갔던 그 헝그리 정신, 그 헝그리 정신으로 보수 혁신을 위한 그런 아이콘이 되시면은 국민들이 다시 세기를 열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전에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새가 날아든다에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 음악을 바꿨어요. 잠깐 들어보실랍니까? 또 뭘로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따뜻한 곳인 줄 알고 날아갔는데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외롭게. 아니 근데 공장장님. 예. 나머지 11마리 또 있지 않나요? 그분들을 왜 김성태 의원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을 위한 음악도 따로 있긴 해요. 저희가 음악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들어볼까요? 그분들은 지금 김성태 의원님 뒤에 다 가려져 있죠. 근데 왜 김성태 의원님만 유독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청문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대감 때문에 그만큼 또 실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요. 위원도 아니고. 그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기라면 조만간 서울시장도 가능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한 이후에 부활한 정권입니다. 저희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자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빼저린 자성과 반성 국민들에게 진정 어리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어준 공장장 당신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결론은 어리를 지키고자 한 일이 어리를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성문 쓰신 거는 간결하고 메시지 전달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새 길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 예, 저는 뭐 이리 봅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으시려고 스스로 지난 저는 첫 번째 분명히 온 목적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하고도 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척결 이게 정치의 목표입니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특히 이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보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네. 자신부터 자성하고 반성하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라는 국민들에겐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까지 3번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3차 공청회 때 오셔서 그 바쁜 경선 와중에 내가 이 특별법 제정을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2차 공청회 때 사회까지 봐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겠죠. 네. 마지막 4차 공청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4차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당에 한 분씩 패널을 정하는데 뭐 저희 민주당은 박영선, 그다음에 국민당은 김경진 뭐 이런 의원님들 포진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서로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아무도 패널로 나오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하소연을 김성태 의원님께 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 추진에 가장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지금 그럼 그 자리에서 네. 나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들 지금 뭐 박근혜. 근데 혼자서 그게 되나요? 그래도 그 내에서 그래도 아주 독보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이 부분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금 갈망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 특별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성태 의원만한 분이 상대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너무 됐어요. 가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일에 김성태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국민들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의 직접 워딩으로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갔기 때문에 간 이후 해야 할 일의 리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좀 전에 제가 한 2가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뭐 헌재 결정 부정하는 세력과 저는 싸울 것이고요. 친박과 싸운다.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수 정치로 절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아직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보수 정치 정당을 갖다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막 이렇게 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적인 진실은 이제 정유라도 이제 뭐 귀국한다 그러고 하니까 그 실체적 진실은 더 앞으로 밝혀질 게 많다 봅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최순실 부정한 재산을 이렇게 축적한 게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걸 다시 환수해야 되겠죠. 그런 뭐 운동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해나가시려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혹은 신뢰를 등에 업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게 추락한 본인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와중에? 저는 절대 뭐 솔직히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부모 형제 자식 다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부모 형제 자식 나 자신이 금방 찾아집니까? 저는 한참 더 맞아야 할 것이고
뭐든지 저는 맞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만 잘해도 금방 비교되면서 훌륭한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잘 기획된 상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팔고 있어요. 좋은 상품을 잘 포장해서 싸게, 그것도 재벌 총수가 직접 나서서 팔고 있으니까 고객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면 결코 정권 잡자마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요. 애교안보 특사 파견하는 문제, 뭐 통합과 안정 핵심을 또 고루 갖춘 인재를 그렇게 등용하는 그런 문제, 또 뭐 대통령이 연차 휴가 쓰는 거 봐요. 그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대통령이죠. 또 인천공항 방문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과 불평등 비정규 문제 해결 의지 보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년 추도식에서 그 감동 안 보세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다시 안 찬다. 이 뭐 대단한 거죠. 이건 엄청난 이 국정 운영 이 기술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 성공하지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기회가 생기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 만들겠다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논조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가 괴멸할까봐. 네. 근데 그럴수록 국민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국민들과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나라의 위기를 이 기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면에서 협치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 김성태님 혹시 내가 이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혼자? 뭐 결코 이 정치라는 것은 아무리 자신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이런 방송이나 또 정치적 행위 자체가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결론은 진정성이죠. 뭐 저 같은 진짜 뭐 이 중동 건설 노동자 출신이 그것도 서울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 했고, 뭐 또 최순실 같은 그런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까지 했고, 제가 뭘 뭐 바라겠습니까? 저는 뭐 저 자신이 지금 뭐 이 방송에 와서 인기에 영합된 그런 어떤 그 또 순간을 즐기고자 하면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자신이 지난번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막 독야청청하고 욕 안 얻어먹으려면은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썩고 문드러진 여기서 내 마지막 정치를 불살라 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안민석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특별법 이거 추진하고 제정하시면은 김성태 의원님 내년 서울시장 나가시는 거 국민들이 다시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 여기서 거의 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런 지금 위험합니까? 그런 인식을 왜냐하면 저보다는 저희가 김총수가 그런 정치인 촉이 더 빠르니까 그렇게 지금 위기입니까? 저희가 받은 문자가요. 저희가 방송한 이래로 가장 많았던 경우에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뭐 이 방송에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출연한 것보다 문자를 더 많이 받았다. 솔직히 저한테도 시절에. 김성태 의원이랑 이제 친하지 마라.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정치를 떠나서 사람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 주는 게 그게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유가 중요하죠. 김성태 의원님이 잘 나갔을 때는 몰라도 지금 저렇게 거의 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죽 드시면서 지금 얼굴도 지금 헬스케지셔가지고 얼굴은 헬스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뭐 우리 안 됐잖아요. 김우중 공장장은 뭐 잔인하면서도 뭐
또 오로지 이 방송의 시청률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지난 정권 내내 이빠른 소리 했다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참 그게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 억울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그 새누리당에 있을 때 주류가 아니라 항상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뭐랄까 홀대받았다 혹은 뭐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건 과거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자유한국당에 간 것이 지금 말씀하신 친박 또는 뭐 최순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박근혜 그림자 지우고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런 뜻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 안에 개인을 위한 사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욕이 전혀 없나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사욕도 있긴 있지. 국민 없는 정치가 어디 있고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하면서 이 와중에 김성태 정치 인생 조금 더 늘리려고 수작 부리는 그런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게 대선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자면 여기보다는 저희가 낫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바른정당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계획적인 다시 보수가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이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니 지금 제가 아는 택시기사분께 문자가 왔는데요. 예. 이게 뭐 김성태 개인 방송도 아니고 이제 좀 그만하고 왜냐면요. 안민석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지금 그러는데. 안민석 의원님은 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락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기도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괴롭히면 본인을 위한 게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인도 아니고 본인은 다 버리고 합니까? 그죠? 진짜 잔인하네 정말. 공장장 오늘 왜 이래 정말. 그 답변이 준비되시면 다음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얘기는? 사심이 뭘 있는지 없는지는 요구하는 앞으로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의 미래도 생각했다. 내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도 구로공단 사거리에서 몸빼 바지 입고 노동자들에게 출근 인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나 그 선거 기간 내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같은 동료 의원이냐고 뭐 선대본 뭐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아주 화를 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뭐 지난번 제가 주진우 기사 이야기했지만은 이재호, 김성태, 넘버 1, 2, 유승민 이렇게 되죠. 괴롭힘 많이 당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보여준 김성태에 대한 인식에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자유한국당이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잘못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김성태의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은 저로서는 정치 인생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성문 깔끔하게 쓰신 거죠?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의 속마음을 저희가 잠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준비하고 음악 여기까지만 듣고 마무리로 안민석 의원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건 참. 아, 정말. 아니 이제 사람들이 김성태 의원 나 진짜 이 방송 2년 동안 출연한 그 정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진 상황이라고 해서 방송 출연하지 않으면 그건 더 비겁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참 저희가 좀 잔인합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자, 음악은 더 많이 준비됐습니다. 더 많이 준비됐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는 본인의 책이 영화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 또. 그 많은 분들이 영화 잘 돼가냐고 궁금해 하셔서. 많은 분들이요. 의원님이 말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괴물을 제작했던 그 영화사에서 제 책을 원조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근데 영화사의 고민이 최순실 역할을 누구를 할까. 지금 두 분으로 지금 압축되는 것 같아요. 남일한 씨 아시죠? 네. 남일한 씨와 김혜숙 씨. 네. 연기 잘하시는 분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들 분들께 좀 의견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민석 역, 그러니까 남자 주연이죠. 장동건으로 할까, 한석규로 할까. 이 영화사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아니, 의원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제 책 끝나지 않은 불후의 명저가. 안민석 의원님 장동건 씨가 연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배역이네요, 진짜. 아니, 그 영화사 고민이 장동건 씨 그렇다는 건 말씀드리고. 소속사에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책이 사세를 찍었어요.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게 당군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4세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베스트셀러입니까? 만권 넘어가는 책이 요즘 잘 없긴 하죠. 특히 네.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네. 안 팔려요. 10,000권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화를 4세로 10,000권 잘 안 넘어가는데. 넘었어요. 아, 한 번에 많이 찍었군요. 예. 아니요. 1세부터 해서 1세, 2세, 3세, 4세를 지난주에 찍었고요. 그래서 몇 부나 나갔습니까? 10,000부가 넘었어요. 11부. 네. 그래서 영화사에서 이거 영화로 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망설이다가 전제를 깔았어요. 1,000,000명 흥행을 조건으로 깔았습니다. 1,000,000명.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1,000,000명을 흥행시켜라, 당신들이. 계약 조건과 말도 안 계약금은 영업비밀이라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책 장사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북콘서트를 전국으로 다닙니다. 의원님 이제 그 책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울산, 목요일 날 부산. 그래서 책 많이 팔아주시고요. 이 책 수익금은 독일 가는데 여비로 충당할 테니까 애국심의 정신을 담아서 책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의원님들도 포진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서로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아무도 패널로 나오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하소연을 김성태 의원님께 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 추진에 가장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지금 생각. 그럼 그 자리에서 네. 나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반대한다 그런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들 지금 뭐 박근혜. 근데 혼자서 그게 되나요? 그래도 그 내에서 그래도 아주 독보적으로 그래도 본인이 이 부분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금 갈망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 특별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성태 의원만한 분이 상대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너무 됐어요. 가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두 분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일에 김성태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국민들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의 직접 워딩으로 본인이 자유한국당에 갔기 때문에 간 이후 해야 할 일의 리스트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좀 전에 제가 한 2가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헌재 결정 부정하는 이 방송 제가 출연 안 하고 그냥 한동안 잊혀져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그렇게 나는 조언 안 하셨나요 혹시? 지금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저렇게 네. 자신을 비워내고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 삶을 포기한 저런 삶까지는 말씀. 아니고요. 삶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나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났구나. 뭐 이런. 김성태 의원님의 그 과거의 젊은 시절에 중동 근로자로 갔던 그 헝그리 정신, 그 헝그리 정신으로 보수 혁신을 위한 그런 아이콘이 되시면은 국민들이 다시 세기를 열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전에 정치적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새가 날아든다에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이틀 음악을 바꿨어요. 잠깐 들어보실랍니까? 또 뭘로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또 뭐 이게 따뜻한 곳인 줄 알고 날아갔는데, 싸늘한 호숫가에 물새 한 마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외롭게. 아니, 근데 공장장님. 예. 나머지 11마리 또 있지 않나요? 왜 그분들을 김성태 의원님만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을 위한 음악도 따로 있긴 해요. 저희가 음악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말씀 하셨으니까 잠깐 들어볼까요? 그분들은 지금 김성태 의원님 뒤에 다 가려져 있죠. 근데 왜 김성태 의원님만 유독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청문회 좀 제대로 하세요. 저는 막 이리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으시려고 스스로 저는 첫 번째 분명히 온 목적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저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 척결 이게 정치의 목표입니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일입니다. 특히 이 보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보수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양식 있는 보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네. 자신부터 자성하고 반성하고. 최순실 재산 몰수하라는 국민들에게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까지 3번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3차 공청회 때 오셔서 그 바쁜 경선 와중에 내가 이 특별법 제정을 동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2차 공청회 때 사회까지 봐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모든 재산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시작한 재산이죠. 네. 마지막 4차 공청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4차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당에 한 분씩 패널을 정하는데 뭐 저희 민주당은 박영선, 그다음에 국민당은 김경진.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청취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기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는 여당이라서 거꾸로 순서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불후의 명저인지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음악이 이제 나가고 방송하시고 후폭풍이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김어준 공장장 이 방송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힘든 한 주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처참한 전쟁을 치렀죠. 전쟁통에는 부모, 형제, 자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나 자신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무슨 염치로 그것도 온전한 상태에서 지난주 한 20일 만에 방송을 했겠습니까? 그는 각오는 했지만은 너무나 아팠죠. 그리고 방송하고 나서는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왜 나왔냐 이런 얘기. 사실상
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기대감 때문에 그만큼 또 실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요. 위원도 아니고. 그때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기라면 조만간 서울시장도 가능하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한 이후에 부활한 정권입니다. 저희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자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빼저린 자성과 반성 국민들에게 진정어리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어준 공장장 당신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결론은 어리를 지키고자 한 일이 어리를 저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성문 쓰신 거는 간결하고 메시지 전달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새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